자, 요즘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 정말 많죠. 저도 겉으로는 좀 사실 좀 말라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배가 조금 나와서 저도 요즘에는 식이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하자, 조금만 먹자 이런 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했더니 단 7주 만에 체지방이 평균 3kg 이상 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셀이라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막연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의사다 보니까 막연히 좀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서요. 아까 말했듯이 논문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문인데요. 자, 이번 연구는 비만인 여성 13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7주 동안 간헐적인 단식,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이 혈당 조절과 체지방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무작위 대조 연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이고요. 이런 군은 하루에 14시간 음식물을 제한했습니다. 조금 14시간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저녁 6시에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식사를 하면 14시간 공복을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그룹은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인데요. 주 3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군은 두 가지를 동시에 했던 군이고요. 네 번째 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반 대조군이었습니다. 자, 바로 결과부터 보시죠. 자, 체중 변화를 봤더니 대조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룹에서 체중이 감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만 한 그룹에서는 7주 동안 약 평균 2.1kg이 감량되었고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 그룹에서는 1.7kg이 감량됐습니다. 역시 운동보다는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병행했던 그룹에서는 평균 3.6kg을 감량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체지방 변화인데요. 자, 체지방 감소 효과는 더욱더 뚜렷했습니다. 자, 간헐적 단식이나 운동만 시행했을 때도 체지방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방법을 함께 했던 그룹에서 체지방의 평균 3.1kg이 감소해서 다른 그룹보다 2배 이상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그룹에서는 내장 지방 또한 2배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살이 빠질 경우에는 근육도 빠질 수 있죠. 지방이 3.1kg 감량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간헐적 단식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4시간 공복하시면 됩니다. 저녁 6시에 식사하시고 야식 먹지 마시고요. 아침 8시에 식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운동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 논문에 나온 방법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운동 방식은 주 3회 고정식 자전거를 이용했습니다. 집에 자전거, 실내 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했더라고요. 자, 운동 세션은 일주일에 3번 할 때 2회는 4분간 최대 심박수의 90% 고강도 운동을 했고요. 이걸 4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트 사이에는 3분 동안 중강도 운동, 즉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1회에는 1분간 최대 심박수의 90% 고강도를 총 10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트 사이에 1분 동안에는 약 50% 정도의 좀 저강도로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 동안 세게 한번 하고 좀 쉬었다가 이걸 10번 했다는 거죠. 자, 모든 세션은 시작하기 전에 10분간 워밍업을 포함해서 총 36분이 소요됐습니다. 곱하기 3 하면 일주일 동안 총 108분 정도 운동한 것을 여기서는 고강도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논문에는 주로 유산소 운동을 말씀했지만 사실 저항성 운동, 이런 헬스 같은 것도 필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운동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일부러 돈 내고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스쿼트와 푸시업인데요. 자, 논문에서 보면 하체는 스쿼트를, 상체 근력은 푸시업으로 강화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전신을 다 할 수 있죠. 각 동작을 15회씩 3세트 반복하면 되는데요. 두 운동 모두 우리 몸의 큰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신을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쿼트를 한다고 해서 다리 근육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코어 근육, 허리 근육을 다 쓰게 되고요. 이 푸시업을 한더라도 단순히 가슴과 팔뿐만 아니라 우리 상체에 있는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좀 푸시업이 좀 힘드신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푸시업하기 힘드니까 무릎을 딱 대고 푸시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어깨가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어깨를 딱 펴고 몸을 이 상태에서 푸시업을 하셔야 되고, 너무 또 팔을 벌리지 말고 약 45도 정도로 왔다 갔다 천천히 하는 게 좋겠고, 이때 진짜 중요한 사항이 대부분 이렇게 밀 때 힘을 많이 주시는데 이 내릴 때가 더 중요합니다. 내릴 때 이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늘리면서 이 근육이 약간 늘어지는, 미세하게 찢어지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스쿼트도 일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내릴 때 천천히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PT 받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PT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김에 운동 효율을 높여주는 좋은 간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 보면은 운동 선수들이 뭐 테니스 하는 중간중간 또는 사이클 선수들이 계속 바나나를 먹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 많은 간식 중에서 바나나를 먹을까요? 자, 이것도 논문으로 보시면 한 연구에서 장시간 사이클 타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약 30분마다 바나나를 반 개 먹은 그룹과 물만 마신 그룹의 혈액 상태를 비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나나를 섭취한 그룹은 염증 수치가 더 낮았고요. 스트레스 관련 물질의 수준도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바나나 섭취군에서는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고요. 또 염증 관련 유전자인 콕스2 메신저 RNA 발현이 강하게 억제되었습니다. 자, 이건 대사 및 염증 완화에 바나나에 함유된 여러 가지 식물 화합물이 관여함을 의미합니다. 즉, 운동 후에 바나나를 통해서 염증을 잘 조절하면 단기적으로는 근육통이 줄고 피로가 덜해서 회복이 빨라지게 됩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콕스2 메신저 RNA가 줄어든다고 했죠. 즉, 만성 염증을 예방해서 노화 속도를 좀 늦추고 면역력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강도 운동 후에는 당 음료보다는 바나나 한 개 또는 반 개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7주 동안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하루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주 3회의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병행하시면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감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바나나 정도 한 개 또는 반 개 정도 드시면 염증 조절과 운동 후에 생긴 여러 가지 피로를 빨리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이어트에 잘 활용하신다면 무리하지도 않고도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